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부방 위치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방을 시작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공부방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공부방 전용으로 집을 따로 구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집에서 했었고, 그다음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니었어요. 저의 경험담과 그리고 제가 공부방을 했을 때 주변 다른 원장님들의 그런 경험담,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큰 고민이신 분, 그 공부방 위치를 정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할까? 아니면 공부방을 위해서 이제 따로 집을 구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이들이 없는데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해야 될까? 그렇게 두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둘째가 굉장히 어렸어서 이동 시간을 줄이는 거에 목표를 뒀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작지만 나만의 수입을 얻고 싶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런 위치 선정에 대해서 고민이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4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거를 기초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방만을 위한 집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할 때 가장 큰 장점이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비용적인 면이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방을 위해서 집을 구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뭐 거의 보증금이라든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리비 같은 그런 비용들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각종 정수기부터 뭐 청정기, 뭐 에어컨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물론 학원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비용적인 면. 두 번째 장점은 혹시 어린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케어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두 번째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이것 때문에 집에서 공부방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동에 드는 시간이나 이동에 드는 비용, 그 두 개, 이동 시간, 이동 비용, 그게 가장 집에서 하는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적인 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동 시간, 그다음에 이동 비용, 요 세 가지가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도 어렸고 그때 당시 7살이었고요. 둘째도 이제 막 2살? 이제 어린이집을 막 가기 시작한 상태. 제가 공부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을 빨리 이제 늦게 데려다주고 빨리 찾아오고 싶었어요. 저희 둘째를. 그렇게 하고 싶었고, 아침에도 막 서둘러서 아이를 막 자고 있는 아이를 막 깨워서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엄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서 집에서 바로 시작했고요. 공부방을 위해서 따로 집을 구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다 같이 잠을 자고 집에 있는 방 한 칸 정도는 이제 같이 공부방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도 있었고, 이제 또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들 방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들도 어렵고, 한 초등학생 한 4학년만 되어도 이제 집에 어떤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늦게까지 해야 할 경우,
거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저녁 시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비용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굳이 많이 늘릴 필요도 없었고, 늘려야 될 이제 필요성도 없고, 이제 저는 1번이 아이들 케어였기 때문에 수업을 작게 하지만 나가는 비용도 그만큼 없기 때문에 순수익은 높았던,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살고 있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남편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좀 재택근무의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 남편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응원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라면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공부방을 뭐 몇 개월 하고 뭐 1년만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편분의 상의가 필요하고, 가족들, 남편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너무 이런 걸 싫어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둘째를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이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가 6세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공부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6세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큰애랑은 같이 수업까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공부방 하는 거를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저한테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면이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이제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좀 좋지 않았던 단점은 바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냥 살기 편한 곳에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어머니 근처로 그냥 이사를 했던 거거든요. 시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주변에 막 마트나 이제 성인인 저 기준으로 이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이사를 왔고, 주변에 아이들 학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크게 좋은 공부방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하기 좋지 않은 위치임에도 그냥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고 그냥 해야겠죠.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큰 단점은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는 방 하나만 공부방으로 쓰고 거실도 한 번씩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실에 매트도 새롭게 준비해서 깔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쓰는, 유치원에서 쓰는 자식 테이블도 놓고 하면서 특별 활동이 있을 때는 거실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실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밀폐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뭐 부엌이라든지 다른 저희 집의 공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 이제 공부방을 할 때 상담 이외에는 어머님들이 굳이 오실 일이 없으세요. 없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상담할 때 그때만 좀 저희 집이 공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이제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뭐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할 때 굉장히 내추럴한 이제 차림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네에서 특히 저희 라인에서 보내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너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과 또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공부방 전용으로 집을 구해서 나갔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장점은 이제 공부방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생각하시고 이제 구하시잖아요. 여기에 하면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고 뭐 학교 앞이거나 그렇다. 그래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생활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집에서 멀면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하는 방법에 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공부방을 위해서 따로 집을 구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 신도시, 아이들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구축 아파트에서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이제 구축 아파트에서 그냥 공부방을 시작했었고, 제 지인도 그냥 이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냥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은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 뭐 10년 전 이때는 학군이 좋다는 동네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사가는 그런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고 남아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밀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학원들은 생기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공부방이 또 잘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방의 아까 비용적인 장점 때문에 꼭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고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굳이 큰 비용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서 이동 시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용적인 장점과 이동 시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이 또 좋은 수업의 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원을 굳이 많이 받지 않아도 한 반에 소수 인원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장점으로 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업의 그런 교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들, 그리고 특별활동에 좀 더 비용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홍보를 하시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이제 위치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차로 이제 라이딩을 직접 하시고 뭐 15분, 20분 거리는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고 또 기다렸다가 차에서 기다리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커피숍에서 기다렸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특별히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던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하면서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더운 날도 차에서 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또 커피 쿠폰을 한 번씩 보내드리면 또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이제 센스를 발휘하셔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공부방 위치를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